보고 그런 살아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선생님께서도 잠깐 뭐 건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런 50대 때 어떤 그렇죠. 그런 계기가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암 수술한 거죠 뭐. 그렇지만 뭐 갑상선 암 수술하고도 막 뛰었어요. 뭐 병원에 수술하고 나면 하루 이틀 그러면 이제 한 3일 있다 나와야 되는데 박사님 제가 뭐 일이 있어요 이러면서 최민아 선생님하고 허정무 감독님 그 앵콜 결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서 막 다 화보 찍는데 나 없어도 되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그때 얼마나 젊고 잘했겠어요. 내도 가서 막 그거 그 대신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핏줄을 오물이 빠져 이물질이 빠져나오는 그럼 통을 달고 수술하고 그러면 수술하고 5일 정도 입원해야 되는데 하루하고 이틀 만에 나와가지고 그거 다 촬영하게 해주고 그러고 다녔어요. 진짜 별짓 다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막 배우 박정수 선생님네 또 따님의 그 즈음에 또 결혼해서 또 방송 불러서 촬영하고 또 앨범 만들어주는 거 하고 그런 거 하고 나하고 또 여성지 잡지에 같이 촬영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어요. 또 손님 오시면 손님도 받고 그리고 이제 병원 가서 또 입원 다시 했다가 이제 퇴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암이잖아요. 암인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거를 하찮게 여겼어요. 그 다음에 2년 있으니까 당뇨 전 단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 수술하고 나서 좀 이렇게 쉬엄쉬엄 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성향적으로도. 축구 안정환 선수하고 이혜원 씨가 일본에서 있을 때도 대상포진 걸렸는데도 여성신문 데리고 가갖고 막 거기 가서 화보 찍고 막 융숭한 대접도 받았지만 그러고 다녔어요. 비행기 타고 얼굴은 이만큼 대상포진이 걸렸으니까 부었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술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또, 아,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내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할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젊음인가 봐요. 무지하게 그냥 하고 너무 손님을 받기 전에 힘들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1층에 있었어요. 선반이 있으면 밑에 가서 좀 쭈그리고 이렇게 누워있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암수술이 갑상샘이라고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잖아요. 지금은 컴퓨터로도 하고 하는데 레이저라도 하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저는 메스를 대가지고 빼냈고 다 긁어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술했을 때는 막 감독님 내 결혼 봐줬지요. 막 박정 선생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SBS 그런 것도 찍었지요. 막 하여튼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이제 맥이 안 돌아오고 목소리가 안 돌아와서 한동안 힘들었죠.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그대로 과로를 멈추지 않고 하니까 이제 당뇨 전 단계가 딱 오는 거. 그때는 충격을 받아서 깨끗이 닦자. 지금도 잇몸도 깨끗이. 일을 하고 열정을 쏟느라고 가족을 돌보지 못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후회되는 부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방목했지만 아이들도 그냥 애들 2명 이제 아들이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막 2~3살 때 막 썰썰거리고 막 개구장이로 다니면 집에 들어가면 애가 있네 이럴 정도로 막 밤새 우고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내가 나눈 애인데 아들은 오늘 저녁 때 낳았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저녁에 나오고 딸은 이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수술했는데 나오고 수술했는데 바느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바느질을 내가 하는 걸 누구 못 맡기는 거예요. 병이었어요. 수술하면 제가 둘 다 수술을 되게 해서 잘 아파서. 아는데 기본 일주일은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정 얘기하고 진통제를 하루 척추에다가 좀 내가 이런 사정이다. 그러니까 내 손님 옷을 누군가한테 맡기질 못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이야 우리 제자들이 다 내 밑에서 오랫동안, 20대부터 와가지고 지금 이제 쉬운 5일이니까 전화로만 소통해도 다 알아듣지만 그때는 맡길 수가 없었어요. 두루마기 옛날에 하던 분이 박 선생은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아기 낳고 그러는데 힘들게 하느냐고. 아기를 낳았을 때 너무 아프니까 척추에다가 이제 무통,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때는 척추에 무통주사 막 미싱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누가 시켜서 했겠냐고. 그걸 바라볼 때 남편이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고. 또 중간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여동생분한테 또 안 좋은 일도 맞아 돌아가셨지. 우리 동생이 뇌암으로 세상을 이제 떠나기 직전인데 하루만 좀 언니 하루만 나하고 좀 자주 하는데 하루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땐 내가 다 했으니까 한 사람 데리고 치마하고 난 저고리하고 그걸 난세감이 하니까 어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30년이 지나니까 그냥 잃어버렸네 우리 동생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운명을 같이 못 본 거에 대한 슬픔이 있죠. 병원에서 한 게 아니고 집에서 운명을 했어요. 그리고 가기 전에 하룻밤 같이 자자 언니 했는데 그런데 그걸 못해서 그게 걸렸고 이제 에어컨이라는 게 그때 당시엔 귀했어요. 근데 에어컨을 하나 못 사준 것이 걸려요 지금도. 그래서 내 딴에는 그때까지는 하나 돈을 안 썼어요. 건물 산다고 한복 제대로
그대로 놓는 그게 거의 꿈이었거든요. 보관 창고를 생각하고 건물을 매수를 하신 거였네요. 네, 그럼요. 그랬죠. 왜냐하면 진짜 옛날에 힘들 때 우리 샵이 임대 있을 때 그때도 그 건너편에 오래된 집 있죠. 오래된 집에 그 당시에 1억이면 엄청 컸어요. 3층 건물을 700 월세. 거기다가 한복을 가득 채워놓고 그걸로 사람들한테 거기에 비담 빌려줬어요. 무료로. 뭐 SBS, MBC, KBS 다 빌려줬어요. 무료로 빌려줬어요. 어떻게 돈 5천 원이라도 안 받았을까? 그렇게 벌리는 돈은 그냥 다 한복 알리는 데 썼어요. 그러니까 대중한테 한복을 알린 거는 누가 뭐라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자신하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우리 집을 한번 투어를 어느 의식 있는 분이 딱 하더니 이래. 나라에서 해내야 될 이 비단을 선생님이 이렇게 했네 이러면서 그분이 눈물을 짓고 가는 거예요. 네, 한복을 또 이제 해 오시면서 그래도 좀 이렇게 보람찼던 그런 순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생각나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제일 기억나는 게 우리 어머니. 아, 80회 생일을 대비해서인데 사실은 그때 플래너들이 한참 판칠 때예요. 웨딩 업계에서. 그러니까 플래너 같이 협력을 안 하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머니 77세 때인가 8세 때인데 한복을 해서 우리 이제 친정 식구들 다 우리 시댁은 가족이 안 계셔서 다 입혀갖고 사진 찍었던 거. 그 사진이 내가 잘한 일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한복 입고 차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이 그게 내가 자식으로서 형제로서 그나마 한번 자식 노릇했다는 거죠. 얼마나 청주를 안 갔으면 어머니가 청주에 계셨는데 어느 날 가는데 명함을 앞에 이렇게 놓고 보고 싶을 땐 그거 본다 이러셔. 그리고 한복을 직접 했다는 게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뿌듯하고 보람되고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되게 내가 못되게 했어요. 자주 가지도 않았고 그때는 또 일요일도 안 쉬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일요일 쉬기 시작했어요. 야, 한번 좀 내려올래? 그럼 엄마 나 진짜 바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별일도 아니야. 그게 후회가 남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 사진 찍기 너무 잘했네요. 네.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 돌아가셨어요. 78세 찍고 어머니 팔순잔치 때도 내가 가니까 2시야. 나는 일찍 일어나고 새벽까지 바느질하고 새벽까지 일하고 지금도 그게 습성이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니까 막 나름대로 화장하고 그러고 가니까 2시니까 다 호텔에서 나오는 거야. 그렇게 무책임했어요 내가. 자식으로서도. 그렇게 어머님 생신 때 한복 차려가지고 또 만들어서 그러니까 팔순이 되기 전에 어느 여름에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족들 한복 만들어서 촬영을 하게 한 게 내가 자식으로서 한 유일한. 우리 어머니 수의도 해놨었어요. 내가 수의도 어머니께서 너 한복 배우면 제일 먼저 내 거 좀 해줘라 그러고 돈을 주셔서 또 그것도 또 수의 돈을 주셨네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한복은 절대 공짜로 선물하는 거 아니라. 그거는 네가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싸니까 해주는 거야 이럴 거래요. 절대 한복으로 선물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유언처럼 하셨어요. 그리고 오픈할 때 너무 고민을 했어요. 엄마 손님이 있을까? 방죽을 파면 고기는 모이는 법이란다. 어머님이 정말 성견지명도 있으시면서 지혜로우셨어요. 정말 지혜로우셨네요. 이렇게 낫을 갖다 놓고 기억자를 못 그릴 정도로 글 쓰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도 어떻게 그렇게 어디서 그런 옥구슬처럼 진짜 바닥에 떨어지기 무섭게 주워야 될 말씀을 그렇게 했나 몰라. 도둑질하고 그런 것만 아니면 모든 거 다 배워라. 춤도 배워라, 댄스도 배워라 막 이러고 우리 어머니 그러셨어요. 완전 신여성이시네요. 네. 또 지금 또 수위를 말씀해 주셔서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또 고 김장욱 배우분의 그 한복도 맞아요. 정말 그 선생님. 고왔던 거로 제 기억을 검은 해요. 치마에 초록색 옷을 입고 우리 집에 하얏트 무대 쓰신 적이 있어요. 그 옷을 그것만 입은 게 아니고 그 대종상 영화제에서도 입으시고 화보도 찍고 3가지 정도 행사에 협조해줘야 옷 한 벌을 드린다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드렸어요. 선생님 모르실 건데. 근데 마침 운명하셨을 때 밥을 한번 사줄게 이래서 밥을 먹는데 나는 죽으면 자기가 선물해준 한복 입을 거다 이랬어요. 몇 년 전. 그랬더니 이제 운명이었다고 그 이성미 씨. 네네네네.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그 자욱이 언니가 선생님 한복 입는다고 했어. 근데요, 했는데 바지랑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이래서 이제 그거 전화 받자마자 와가지고 다 아침부터 빨리빨리 해가지고 조바위 만들고 속바지 비단으로 하고 오낭이라고 손톱 발톱 깎아 넣는 거랑 싹 해가지고 갔다가
드려서 그거 입고 가셨어요. 왜냐면 나이롱이 들어가면 안 돼요. 수의는 마지막 끈에 가는 길에 입는 옷은 속을 우리가 싱이라고 말해요. 이 양장은 2겹으로 하고 혹겹으로 하지만 한복은 3겹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싱도 비단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이게 화장을 했을 때 이게 탔을 때 뼈에 이게 붙는 거예요, 나이롱이. 그러니까는 나이롱이 하나 안 들어간 걸로 해서 빨리 만들어서 이제 갖다 드렸죠. 그래서 우연치 않게 같이 삽시다, 작년인가요? 같이 삽시다 가서 김자옥 선생님하고 같은 색깔 검은 치마에 초록 저고리가 너무 이뻤던 기억이 나서 만들어다가 박원숙 선생님한테 선물하면서 김자옥 선생님도 이 색을 입고 가셨어요. 이러면서 나는요 무심코 다 아는 분들이니까 했는데 그걸 본 시청자분들이 한복을 수의로 한다고 그 이후에 많이 원래 김자옥 선생님이 입기 전에도 원래 한복을 수의로 입고 가는 건 그냥 이례적인 게 아니고 원래 해오던 전통인데 마침 그걸 보시고 다들 수의를 하러 오셨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수의로 작년을 정말 잘 마무리한 해라고. 작년에 윤달이었잖아요. 하여튼 그런 수의를 하거나 이런 거 이사를 하거나 어떤 걸 해도 윤달이 들은 해 하면 탈이 없다. 뭐 이런 유래적인 거래요. 한 5, 6년 전에 코로나 때 어떤 그 은행에서 높은 자리에 계신 분, 여성분인데 네. 혼자 사는 분이에요. 아파트도 있고 여유가 있지만 자기는 이렇게 수입품을 즐겨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명품을 사본 적이 없다. 예. 아닌데 자기한테 떠나기 전에 호사를 한번 해보고 싶대요. 박 선생님이 옷을 한벌 꼭 좀 본인 거를 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진짜 고가의 한복을 한 작품을 해놓고 본인이 와서 입어보고 찾아가셨는데 그러고 많이도 안 기다리고 한 2, 3개월도 안 됐는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안 와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벌써 돌아가셨다고 그러는 경우들 있고요. 보았을 때 이제 70 정도 초반일 때가 제일 수의를 혼자 하러 오세요. 예, 내가 아이들한테 수의해야지 하고 통장에 돈을 넣어놨더니 엄마 줘보세요. 내가 보관하게. 그러고 안 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동생 데리고 오셔서 수의를 맞춰간 분들 보고 그런 분들이 꽤 있으세요. 어느 분은 이제 81세인데 어머니께서 막내 아들이 어머니께 선물하고 싶다고 또 진짜 가진 수의라고 그래서 뭐 대리연금, 소리연금, 뭐 비단버선, 뭐 오낭, 뭐 조바위 다 해가는 그런 귀한 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얼마 한 일주일 전에 옷 찾아간 분은 연세가 85세인데 너무 우리 한복을 입고 싶어서 꿈을 꿨대요. 50대부터. 근데 50대에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셨는데 이분이 지금 85세인데도 그냥 우리 한복을 건강할 때 입다가 떠날 때 입고 가겠다고 오셔서 맞춰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을 보면서 내가 울었다니까요. 너무 감동인 거예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걸 모아서 오셔서 맞춰 거를 찾아가시면서 막 너무 제가 이제 모자도 하나 해드리고 막 속치마도 비단으로 해서 잠자리 날개처럼 해드렸는데 그게 그냥 일반 사람 같으면 젊은이들 같으면 그런가 보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속옷까지 그렇게 해서 원래 화장을 하실지 매장을 하실지 몰라서 다 비단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그분도 울고 나도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진심 어린 그 인생이 염려와. 보일 것 같아요. 네, 살아오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삶을 눈을 다시 보이고. 돌아보게 되고 인생이 그렇게 내가 68이지만 금방 20년이 흘러간다는 걸 일일이다 그러면 금방 30일이잖아요. 진짜 이 세월처럼 빠른 것이 없더라. 화살촉 같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시 선생님은 한복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밝으시고 눈빛이 빛이 나시고 얼굴이 또 미소가 지어지시는 정말 한복을 너무 사랑하는 게 네. 이렇게 좀 표정에서도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았죠. 어떻게 보면 그런 긴 시간 동안 되게 산전수전을 다 겪으시면서 그렇죠. 이제 70이 되어 가시는 지금도 여전히 또 현역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긴 시간 오랫동안 선생님을 움직이게 하는 이렇게 여전히 열정 있게 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 타고난 그 열정도 물론 있겠지만 그 어머니 지금도 어머니 생각을 해요. 우리 어머니께서 너무 진심이었으니까. 하다못해 비단은 이만큼 싸놨는데 옛날에는 월급을 닫겠어요. 농사가 많아서 쌀을 팔아 그걸 갚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활부. 그냥 그거를 받으러 오면 돈도 못 주면서도 그 비단 갖고 애지중지 그러셨어요. 그걸 갖고 내가 원피스를 해 입고 그랬는데 그 한복 사랑이 오늘날 내가 지금까지도
지칠 줄 모르게 이렇게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거를 접을까?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길게 왔고 배운 세월까지 45년 왔고 그리고 갖고 있는 비단이 너무 많고 오죽하면 이 비단을 갖다가 누구한테 팔 사람 없을까요? 했을 때 중국이라는 말에 다시 한번 이제 그래도 더 있어 볼게요 하고 이 한복을 쉬 놓지 못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 어머니의 그 뿌리가 있어서 단단한 뿌리가 있어서가 아닐까. 그리고 간혹 이제 나보고 물어요. 무슨 취미로 사세요? 이래 나보고. 아니 나는 손님 받고 이러는 게 재밌다고. 그리고 비단 보면 얼마나 행복하냐. 이래. 지금처럼 나는 일하는 게 행복하고. 저희 채널 영상 보시는 분들이 30, 40대 분들이 많으신데 이 50대가 되기 전에 이런 것들은 좀 잘 챙겨놔라. 내가 겪어보고 살아보니 50대 때 이 부분이 잘 챙기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으시다면. 예, 진짜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49 되게 젊어.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미래를 생각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 아, 내가 49 쉬운일 때 60, 70을 우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정말 절실하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40대니까 사실 이거 내가 말해도 못 느껴요. 솔직히. 나도 못 느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해라. 그분들은 안 기다려. 그것도 쉬운 5대 됐을 때도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프신데도 한번 가볼 생각 안 하고 다른 그냥 손님 이러고 시장 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50대 초반에 70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결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다라는 거 말해주고 싶어요. 진짜 금방이에요. 꼭 주택 정약하고 그 커피 한 잔씩 그런 것 좀 전략하시고 그리고 제일 챙겼으면 좋겠는 건 건강. 내가 먹는 이 음식이 내 건강을 책임진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런 말 그냥 들었지만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달달한 설탕 같은 거는 좀 피하시고. 왜냐면 내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요. 3살 버릇이 80 같잖아요. 지금은 30 버릇이요. 100이 갈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단 음식을 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절로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이 월급자기 부자라는 이 구독자 여러분이 꼭 새해에 진짜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월급장이 부자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